자, 우리 친구들 좀 쉬다가 왔어요? 전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좀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많이 짜버리고 너무 욕심을 좀 많이 부렸어요. 무조건 끝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차시를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 친구들 덜 힘들게 조금씩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만 좀 봐줘요. 자, 오늘 우리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하고 학습활동을 하고 끝낸다 그랬잖아요. 조금만 힘내세요. 선생님이 빨리 끝내주도록 할게요. 자, 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맨 첫 번째 배웠던 글.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이 제재를 하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 색으로 쓰겠어요. 녹색. 자, 독서의 목적과 글의 선택. 독서의 목적은요, 학업이나 교양, 문제 해결, 여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해요.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나한테 지금 어떤 책이 가장 적합한지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책을 선택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내 자신한테 적합한 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준도 있죠. 글쓴이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 권위가 있는지, 여러 세대에 대해서 걸쳐서 검증받은 글인지, 나의 독서 수준에 적합한지, 나의 흥미를 끄는 글인지. 첫 번째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인문학자인데 과학 쪽 관련된 글을 썼어. 그러면은 이건 글이 올바르지 않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학 쪽은. 그 다음에 내 독서 수준. 나는 독서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영문으로 된 글을 읽어. 그것도 좀 적합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책에 대한 흥미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세 번째, 독서 계획 수립 및 독서 활동 실천. 먼저 독서 계획을 세워야겠죠. 한 권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독서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읽고 그 다음 독서 이력을 기록하는 습관, 독서 일지 이런 거, 서평 쓰기, 감상평 남기기 이런 거죠. 그 다음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독서 활동이 필요하다. 이걸 선생님이랑 첫 시간에 배웠죠. 첫 시간에.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야겠죠. 이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따로 노트라든지 아니면 교과서에 남겨놔도 교과서 맨 첫 번째 페이지 있잖아요.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어. 그 양옆에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써두도록 합시다. 갈래는 수필이기 때문에 성격이 자전적이고 체험적이고 교훈적. 왜? 다 내가 겪은 이야기. 수필은 글쓴이가 겪었던 일, 경험을 가지고 써진 글들이기 때문에 자전적이고 체험적이고 교훈적이라는 거. 제재는 독서고 주제는 독서가 삶에 미친 영향. 특징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죠. 뭐니까? 수필. 독서를 통해 깨달은 삶에 대한 통찰을 서술함. 왜? 수필의 성격은 교훈적이 들어가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면의 변화 과정. 원래는 내가 뭐였어요? 황홀했고 기대감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좌절감. 그 다음에는 경외감을 느꼈다. 이렇게 변화 과정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말고 쌤 써줘야 되나? 이렇게 내면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제재 구조도 처음, 중간, 끝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내내 정리해줬던 거예요. 다시 보면 처음에는 유학 중 사회생물학을 읽으면서 느낀 강렬함을 얻었어요. 그 다음 중간 일로 오면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지적 의문이 명쾌하게 해결되었을 때 느낀 희열. 중간 이에는 이렇게 희열을 느꼈는데 좌절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 후에 재해석을 하고 난 후에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인간이라는 거는 어땠어요? 원래는 수동적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좌절감을 겪었는데 재해석하고 난 후에는 인간은 주체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끝에는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얻은 삶의 깨달음과
뭐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내 삶은 다 변화시킬 수 있어. 이런 깨달음과 노력하는 삶에 대한 다짐을 두고 끝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학습활동으로 와서 우리가 학습활동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독서 경험과 그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자. 첫 번째, 글쓴이가 독서를 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글쓴이의 독서 이력, 이 사람이 어떠한 책을 읽었는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읽은 책은 철학책, 사회생물학, 이기적 유전자가 있어요. 첫 번째, 철학책은요, 독서의 목적이 뭐였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게 자신이 궁금했기 때문에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독서의 목적이었고, 느낀 점은 그렇지만 삶과 관련된 문제의 근원적 이유를 찾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런 후에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죠. 이 유학 시절에 첫 번째 읽었던 책은 사회생물학이에요. 이거는 학업을 위한 수업 교재로 자신이 읽게 되었는데 여기서의 느낀 점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선생님이 타자로 쳐줄게요. 학업을 위한 수업 교재에서 느낀 거는 새로운 학문을 접하게 되었죠.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었죠. 새로운 학문을 접하고 강렬한 느낌을 받음. 그 다음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목적은 뭐였어요?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거죠.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읽었고 그로 인한 느낀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느낀 점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맨 첫 번째,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유전자 때문이구나 라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겠죠. 해소를 했죠. 그러나 맨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황홀감과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놀라움을 얻게 됐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유전자 때문이잖아 이러면 좌절하게 되었죠. 그 후에 다시 재해석하고 그러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이렇게 세 개를 쓰면 되겠죠. 필기를 지금 한 친구들은 잠깐 멈추고 필기를 마저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맨 처음에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맨 처음 책을 읽었을 때는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삶이 명쾌하게 설명된다는 생각에 그때의 감정은 그렇죠. 황홀감을 어머나 느낌.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뭐야 모든 것은 다 유전자로 흘러가잖아. 인간은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수동적인 존재네? 뭐야 이러면서 굉장히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진 거죠. 그러나 이 필자는 이걸로 끝나지 않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의미를 재해석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어요? 친구들 열심히 쓰고 있느라 바쁘죠?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오타가 너무 많이 나요.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리.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삶이 명쾌하게 설명된다는 생각에 황홀감을 느꼈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것은 유전자의 계획일 뿐이라는 생각에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진 거죠.
그리고 의미를 재해석한 후에는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 여기 틀렸잖아요. 그죠? 수정. 태도를. 이게 원테이크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선생님도 말하면서 실수하고 이거 하면서도 실수하고 그냥 실수는 넘겨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글쓰기처럼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책이 있었는지 적어보자.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뭐 소설이나 수필 이런 건 아닌데 자기계발서라는 게 있어요. 자기계발서. 한창 선생님 20대 때 초반에 엄청 자기계발서와 관련된 게 많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중에는 뭐 아프니까 당연히 청춘이지 막 이러면서 되게 질타를 받았던 책들이기도 한데 자기계발서 같은 자체가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한데 선생님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계발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자존감 수업. 선생님이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학사모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대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했어. 선생님은 글 쓰기 싫으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졸업을 했어. 대학교 때. 대학교 졸업.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난 후에 선생님이 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거야. 나는 아직 필요해. 공부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거 화이팅인데 선생님 그림 못 그려서 선생님이 대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대학원을 갔어요. 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으로 교육대학원을 가서 열심히 선생님이 논문을 써야 돼요. 여기는 대학원이니까 논문을 막 쓰고 있었어. 막 논문을 쓰면서 나는 열심히 논문을 써가지고 통과를 해서 석사를 딸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논문을 쓰게 되면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님이 있어요. 지도교수.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걸 썼냐면은 장편소설과 관련해서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지도교수님이 선생님의 논문을 보더니 화를 내는 거야. 이것도 논문이라고 써와. 이게 무슨 논문이야. 대학생 리포트나 다름없지. 대학생들도 이렇게 안 쓸걸. 이러면서 선생님을 막 기를 죽였어.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한없이 작아졌어요. 정말 작아졌어. 그리고 틈만 나면은 울었어. 나는 진짜 안 되려나 봐. 그냥 자퇴할까 그만둘까 막 이러면서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자존감이 정말 지하 땅끝 자존감이 뚝뚝 떨어졌어. 정말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만 해가면 그냥 읽지도 않고 다시 해와 이래가지고 자존감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맨날 울고 맨날 논문 쓰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모든 비난의 화살은 다 나한테 있는 줄 알아요. 되게 뭐랄까 모든 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무능력해서 그래. 내가 너무 못해. 막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짝꿍님이 책을 선물했어요. 책. 그러면서 그 책이 바로 이 자존감 수업이에요. 자존감 수업. 자존감 수업을 책을 선물해 준 거죠. 이걸 한번 읽어봐. 너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책을 읽고 극복을 한 거지. 이 모든 것들은 내 잘못은 아니야. 원래 석사가 따기가 어려운 거야. 논문을 한 번에 쓰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서 지도교수님도 별로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도교수님은 다 나 잘 되라고 해주는 거겠지. 이렇게 뭔가 내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논문을 더 열심히 쓰기 시작했죠. 장편 소설에서 이제는 다른 걸로 넘어왔어요. 이제 그때는 2009 교육과정이었는데 2009 교육과정 안에서 현대 소설 안에 있는 공감을 찾는 걸 선생님이 다시 수정을 해서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도 굉장히 활짝 웃게 되고 선생님이 막 긍정적으로 변하고 뭐 다시 해와 그러면은 네 다시 해오겠습니다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하고 막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선생님은 이제 학사모가 아닌 석사모를 쓰게 되었죠. 선생님 되게 그림 잘 그린 것 같다. 그죠? 이거 진짜 석사모 같죠? 석사모를 쓰고 선생님은 졸업. 그래서 자랑을 하자면 선생님은 리스라는 국내 학술지에도 선생님께 올라가 있고 네이버 학술 정보에도 선생님 이름과 논문을 치면 나오죠. 되게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나한테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엄청 많죠. 되게 많은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면은 10년 안 된 일이라 생각하면 이 자존감 수업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을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좋은 책, 되게 영향을 주었고 선생님이 잃어버린 자존감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 되게 멋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내 자신한테 영향을 준 책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역량인데 이 역량은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역량2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과제로 내주는 독서일지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진로나 관심사 등에 관한 찾는 책, 이거 우리 독서의 목적. 이게 독서의 목적이잖아요. 이 독서의 목적을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찾는 거, 책의 선택. 이거를 이 활동을 하는 건데 지금은 선생님이랑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건너뛸게요. 똑같아요. 이 2번이랑 같은 거. 이것도 건너뛰고 그러면 3번이 나오죠. 독서 기록지 완성. 이게 바로 우리의 과제죠. 과제.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이 과제는요. 원래 3월 달에 온라인 계약을 잠깐만 할 때는 이걸 내주는 과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4월까지 흘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과제가 한 학기 한 권 읽기예요. 한 권 읽기. 그래서 친구들이 한 학기인데 왜 달마다 읽어요? 막 이러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학교를 안 나온다는 어떠한 메리트라고 해야겠죠. 시간이 일단 있잖아요. 친구들이 책 읽을 시간. 그래서 한 권 정도는 솔직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달마다 한 권 정도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바로 거둘 것 같아요. 계약을 하면. 그리고 독서 기록지가 없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심지어 이번 주 화요일에 친절하게 올려놨죠.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디다 올렸냐면 과제방에 올려놨어요. 과제방에. 혹시 이 틀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쓰라고. 그리고 5월이 되면요. 계약을 왠지 할 것 같죠? 오프라인 계약을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일주일에 우리가 4번이 들었죠. 일주일에 4번 수업이 들었는데 그 중에 1시간을 도서관 수업을 할 거예요. 도서관 수업.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한 학기에 한 권 읽기의 수행평가가 제대로 시행이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제니까 한 권 한 권씩 해서 총 2장. 2장 넘어도 되죠, 당연히. 2장을 선생님한테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관련돼서 어려운 거나 과제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면은 과제방도 있고 선생님 댓글 쓸 수 있는 질문방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질문방도 우리 친구들이 활용해주면은 선생님이 매우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따로 숙제를 매일 내주거나 과제를 맨날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는 좀 해줘가지고 오면은 선생님이 더더욱 예뻐해 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끝났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1단원이 끝났어요. 바로 이제 2단원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더 쪼갤게요. 너무 길게 하면 우리 친구들 듣다가 잠들 수도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직접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기 때문에 이제 눈도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 선생님이 더 쪼개서 우리 친구들 최대한 배려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정말 열심히 달려온 만큼 주말에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멀리 나가지 말고 PC방 안 되고 코인 노래방 안 되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열심히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길.
너무너무 수고했고 선생님 수업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이 오늘 밑에다가 토론처럼 댓글을 남길 수 있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감상평을 써도 되고 궁금한 거 써도 되고 뭐 우리 이번 이 일단은 배우면서 느꼈던 느낀 점 뭐 이런 것들도 남겨주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정성스럽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했어요. 다가오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안녕!